골프에서 드라이버 비거리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티샷을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세컨샷이 짧아지고, 짧아진 세컨샷에서 아이언 선택은 쉬워지고, 결국 더 좋은 스코어와 연결되죠. 그래서 많은 골퍼들이 비거리 10m만 더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으로 다양한 비거리 연습 방법을 찾아보시고 열심히 연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도 비거리가 제자리거나 오히려 스윙이 무너지고 부상을 입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습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연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연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일단 비거리 향상을 위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국내 최고 골프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이며 리디아고, 고진영, 유혜란, 박현경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함상규 트레이너의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저는 GPL의 함상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일단은 라켓을 들고 하는 스포츠, 아니 방망이, 야구나 골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하고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인지 스피드가 있는 사람인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비거리를 내려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타도 맞춰야 되고 어택앵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트레이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힘과 스피드가 있어야지 일단은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힘과 스피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죠. 비거리 향상을 위한 연습들이 이 두 가지를 키우기 위한 연습들인데요. 먼저 힘과 스피드 중 가장 빠르게 비거리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피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피드 강화의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무엇일까요? 함상규 트레이너는 이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제가 이제 야구 선수들 훈련을 시켜보면 예전에는 배트링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거를 방망이에 껴서 스윙 연습을 하고 타석에 나가는 경우가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무거운 걸로 사실 스윙하는 것보다 가벼운 걸로 스윙을 하는 게 스피드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선수들이 요즘에는 가벼운 방망이로 오히려 스윙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예전처럼 방망이 2개, 3개 들고 스윙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무거운 걸로 스윙 연습을 한다고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은 프로 선수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샤프트로 빈 스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얇은 스틱 같은 걸로 빈 스윙을 한 10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스틱으로 강하게 하나, 둘, 지금은 약간 김수현 프로가 좀 컨트롤을 하면서 한 것 같은데, 요렇게 가벼운 스틱으로 스윙할 때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로 해주는 게 공을 나중에 치려고 했을 때 스피드가 확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바로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드를 무겁게 해서 연습해야 스피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벼운 샤프트로 빠르게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스피드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 이유는 이렇게 가벼운 도구로 빠르게 휘두르는 것이 뇌가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뚫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는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히려 맨 처음 못 모르고 골프채를 휘둘렀을 때가 오히려 비거리가 더 잘 나왔는데, 골프를 진지하게 배우고 여러 동작들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비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스윙의 스피드를 점점 줄이게 되면서 뇌에서는 나는 이 이상의 스피드는 낼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일 때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해주면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 아니라 신경계를 트레이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연구소의 공인 의료 자문위원인 크리스 핀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파워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아닌 뇌에 걸려있는 일종의 제한선을 해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단 10분 만에 5마일 이상의 속도가 향상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은 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어냄과 동시에 그 스피드에 몸이 적응하도록 신경계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버스피드 트레이닝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골퍼들이 비거리 향상을 위해 이렇게 오버스피드 트레이닝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가벼운 스틱으로 스피드 훈련하는 거를 많이 보셔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겠지 하고. 근데 오히려 빨라질 수는 있어요. 빨라질 수는 있는데 내가 근력이 준비가 안 되고 힘이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스피드를 이겨내기 위한 몸이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장면 10초짜리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거는 좀 저는 지양하는 편이고, 힘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면 무조건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골프를 건강하게 오래 즐기실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일단 가볍게 집에서 뭐 코어 운동 해주시면 좋고, 가볍게 하체 운동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뭐 주변에 이제 가까운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으시겠지만 내 스피드의 한계, 우리 메타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이 지금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아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샤프트나 스틱으로 강한 빠른 스윙을 했을 시 내 왼쪽 축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한 다음 날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떤 무릎 쪽이 아프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일단 스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증을 기준으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힘과 스피드가 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힘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스피드만 향상시키게 되면 부상이 오게 됩니다. 힘이 받쳐준다는 것은 단순히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스피드를 견딜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비거리의 한계치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스피드를 키운다는 것은 그 한계치 내에서 최대의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낼 수 있는 스피드 한계치 자체가 작은데 계속 한계치 이상의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부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고자 하는 스피드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비거리 향상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직 점프, 메디신볼 던지기 측정 등의 전문적인 방법이 있지만, 함상규 트레이너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평소 스윙 때 몸의 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와 스윙 후 통증의 유무를 체크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스윙에서 축을 잘 유지하지 못하거나 스윙 후 신체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본인 신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비거리 한계치 자체를 키워주고 빠른 스피드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바로 저항 트레이닝을 해주면 됩니다. 저항 트레이닝이란 신체에 저항이 걸리는 운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몸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훈련이죠. 쉽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바로 저항 트레이닝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저항 트레이닝을 통해 근력을 올려줘야 몸 자체의 힘이 커지고 자신이 낼 수 있는 비거리 한계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골프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 정말 비거리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거리가 많이 늘 것이냐,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운동을 한다고 거리가 늘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는 사람이 20개를 하면 거리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골프 스윙을 스피드를 올리고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훈련을 바탕으로 내 스윙이 얼마나 적용을 시키냐가 일단 1번인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골프 퍼포먼스에 맞게 적용을 시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체 웨이트를 막 하고 추근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안 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골프가 어쨌든 수평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수직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회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운동한 힘을 전달을 못 시키면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사실은 골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힘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인 훈련이 물론 중요하지만 골프 스윙에 그 훈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일단 중요하고, 네, 단순히 근육만을 키우는 것은 비거리에 직접적이고 빠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데드 스트렝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골프 스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죽은 힘인 것입니다. 함상규 트레이너의 말처럼 이 힘을 골프 스윙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비거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골프 스윙에 적용하기 위해 꼭 해줘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단순히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와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 집단은 헤드 스피드가 1.6% 증가한 데 비해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포함한 그룹은 헤드 스피드가 4.1% 증가되었다고 하며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포함하여 훈련하는 게 헤드 스피드와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 특화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저항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야구 선수들 보면은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고등학교 야구팀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대학교나 선수들이 이제 수건 같은 걸 들고 섀도우 훈련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공을 던지진 않지만 섀도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일단 공기의 저항을 이기면서 내가 팔을 얼마나 내 투구 포지션에 맞춰서 강하게 뿌릴 수 있냐 없냐 훈련을 많이 하는 건데, 골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여기에다가 뭐 수건을 메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건을 들고 하는 선수들도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피드힙이라는 그런 소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강도의 샤프트에다가 스피드힙을 장착을 하고, 이 스피드힙은 내가 느리게 스윙하면 저항이 느리게 걸리고 빠르게 스윙하면 빠르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상 없이 좀 스피드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긴 해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선수들이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소도구 중에 하나고, 스윙할 때 이런 비슷한 소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리본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요 재질이 수건인 것도 있고 이렇게 밴드인 것도 있고 많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밴드인 걸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내 힘에 따라서 이 밴드를 뭐 2개 달을 수도 있고 3개 달을 수도 있고 저항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3개까지는 저는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3개 이상부터 뭔가 효과가 더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2개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다리를 일단 모을 거예요, 우리.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이 나갈 거예요. 왼발이 나가면서 백스윙을 할 거예요. 일단 이 동작만 먼저 할 거예요. 빵, 하나 했을 때 체중이 항상 오른쪽 뒤꿈치랑 이쪽 라인에 이쪽 축에 걸려 있게. 이게 1번이에요. 다시 3번만 해볼게요. 다시 요거만, 다시 하나, 내려오고, 다시 하나.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 요 구분 동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다음 2번째. 뭐 지금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프로 선수여서 실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백스윙 탑에 있을 때는 아직 체중이 우측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1번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스윙을 하나, 한 5개만 해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더 해볼게요. 5. 이게 일단 제일 기본 구분 동작으로 하는 이제 스피드 스윙이고, 이제 요거를 한 10번씩 끊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웜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힘의 순서 방향도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해보면 체중이 먼저 덤비지 않기 때문에 이 동작을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셋업 포지션에서 이번에는 약간 우리 이제 지면을 좀 느낄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스윙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왼발 딛고 스윙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수평, 수직, 회전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체중 이동하면서 왼발을 딛는과 동시에 살짝 일어나는 힘, 그 힘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할 거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하나, 3개만 해볼게요. 바로 와서 1, 2, 둘, 1, 2. 네, 요렇게. 방금 이제 김성현 프로 스윙할 때 보시면 왼발을 디딜 때 살짝 일어나면서 스윙하는 걸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에 맞게. 그리고
발을 구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PGA 투어 선수들이나 LPGA 선수들 보면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발을 조정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COG 무게중심을 밑으로 좀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딱 하나만 해보면 돼요. 내가 다리를 이렇게 번쩍 들이면 허벅지랑 엉덩이 쪽 위로 힘이 많이 가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데 스르륵 보내놓고 다리를 딱 들면 무릎 밑으로 정강이 쪽으로 힘이 쫙 들어가요. 네, 그거를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보시면 이렇게 확 드는 거랑 슥 보내고 드는 거랑 힘이 들어가는 게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발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무게중심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무게중심이 내려갈수록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골프가, 그래서 발을 굴러주시는 하면서 스윙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스윙, 본인만의 스윙을 어드레스에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3개, 둘, 이렇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면 좀 스피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헤드 끝에 저항이 걸리는 연습 도구로 골프 특화 저항 훈련하는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이미 정말 많은 프로들이 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스윙 동작 중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 스윙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전히 스윙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연습인 것이죠. 그럼 이 연습은 애초에 힘이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연습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연습은 앞서 함상규 트레이너의 말처럼 각자 힘에 맞는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약한 저항이, 힘이 강한 분들에게는 강한 저항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힘이 약한 분들도 이 연습을 통해 힘을 점진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 아마추어부터 프로 레벨의 선수에게도 모두 효과가 좋은 연습인 것입니다. 비거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연습입니다. 영상에 나온 연습 도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연습 말고도 빠른 스피드를 버티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연습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트레이닝 C코스는 모든 운동은 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반인 분들이 아마 혼자서 발 운동 하라고 하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 운동을 생략하고 우리가 좀 이제 숏컷으로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할 건데,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순서를 축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이 축이겠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이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축 훈련을 하는 건데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우리 런지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앞뒤로 올라오는 런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송현 프로가 지금 런지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헬스장에서 이런 런지가 아니에요. 이런 런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왼쪽을 축을 두고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앞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 뒤로 가고 팡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좀 세게 일어나 볼게요. 세게 지면 밀고 세게 일어나고 세게 일어나고. 오케이. 자, 이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커싱이 뭐냐면, 내가 버티고 있는 쪽에 다리가 축이기 때문에 이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일단 1번. 근데 이게 분명히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흔들리시거나 아니면 못 버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내가 지면을 밀고 올라온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스윙을 할 때 지면을 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브레인에다가 인풋을 지면을 밀 거야, 지면을 밀 거야 라고 발바닥부터 한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올라와서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채공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지 우리 이제 에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브레이킹 머슬들이 그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돼야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채공 시간을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런지를 하더라도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인식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축을 잡는 연습이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 중 축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신체의 힘을 온전히 클럽 헤드로 전달할 수 있죠. 이 런지 동작을 할 때 축이 되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기, 지면을 꾹 눌러주며 다리 들기,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가진 후 내려놓기, 이렇게 3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공 시간을 가져줄 때 코어와 엉덩이 근육은 길어진 상태로 힘을 내며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 이 브레이킹 머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골프 스윙에서 이 브레이킹 머슬을 잘 사용해야 각 신체 분절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손실 없이 축적돼서 클럽 헤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채공 시간을 가지는 것에 꼭 집중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니 평소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축을 잡는 연습까지 하시면 비거리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거리 향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거리 향상을 위해 먼저 베이스로 받쳐줘야 하는 것은 힘입니다. 이렇게 힘이 베이스에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힘을 골프 스윙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골프 특화 저항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힘을 더 100%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이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의 비거리 향상에만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오래오래 행복한 골프 생활을 위한 연습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볍게 툭툭 치는데도 비거리가 짱짱하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 허탈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데요. 세게 휘둘러도 비거리가 안 나오는 분들과 가볍게 툭 쳐도 비거리가 잘 나오는 분들은 보통 이 한 가지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KLPGA와 LPGA에서 모두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KLPGA 통산 5승, LPGA 통산 3승에 빛나는 유해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체중 이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손을 빨리 휘둘러도 체중 이동이 안 되면은 거리 손해가 많이 본다고 제가 또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보시면은 뭐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뭐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치시거나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타이밍이랑 체중이랑 같이 쓰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좀 이동이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해란 프로가 드라이버를 칠 때 체중 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체중 이동이 바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인데요.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게의 이동이 아니라 지면을 얼마나 잘 밀어내는지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중 이동을 잘 할 수 있어야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하는 것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체중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유해란 프로는 타이밍을 같이 생각하면 체중 이동을 하기 쉽다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타이밍을 같이 생각하면 체중 이동이 쉽다는 말은 스윙의 시퀀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중 이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고 해도 각 신체 분절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힘 전달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골반, 몸통, 어깨, 팔의 순서를 잘 지키려고 하면 체중 이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죠. 그래서 유해란 프로가 타이밍을 함께 생각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퀀스를 지키며 체중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할까요? 유해란 프로는 이것부터 신경 쓰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일반인 분들은 손만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하체가 너무 빨리 이렇게 가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체는 제자리에서 꼬인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많이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자리에서 꼬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손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꼬으면 이 끝지점이 있어요. 이 끝지점에서 왼발을 이렇게 밟으면서 일어선다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은 체중 이동이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네, 유해란 프로는 체중 이동을 잘하기 위해 먼저 백스윙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 이야기하는데 무슨 백스윙을 잘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백스윙과 체중 이동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시퀀스를 잘 지키려고 하면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는데요.
이 시퀀스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백스윙 때 정확한 꼬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체, 골반을 중심으로 한 꼬임이 확실히 형성되어야 다운스윙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풀리며 몸이 정해진 순서대로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 하체의 꼬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풀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왼발로 체중을 옮기거나 상체로만 스윙을 끌고 가게 되고 결국 몸 전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밸런스를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꼬임은 단지 모양이 아니라 힘을 저장하는 구조인데요. 스프링을 감듯이 백스윙에서 하체를 단단히 꼬아놓으면 그 에너지가 다운스윙에서 순서대로 풀리며 회전과 체중 이동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힘을 모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체중 이동은 그저 방향만 바꾸는 헛 움직임이 되기 쉽죠. 그러니 백스윙에서 힘을 모으는 일이 결국 체중 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꼬임을 만들었으면 이제 지면을 밟으면서 그 꼬임을 풀어낼 수 있어야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면을 어떤 식으로 밟아줘야 하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루키 때 스윙을 보거나 하면은 항상 저는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이 던져지면서 드라이버를 쳐서 거리가 많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거리가 좀 안 나간다거나 하면은 저는 오른발 뒤꿈치를 좀 들면서 하면은 끝에 또 잘 걸려요. 오른발에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잘 걸리고 여기서 잘 차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저는 좀 체중 이동의 연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른발을 찬다고 했을 때 다들 잘못 이해하시는 게 오른발을 들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스윙이에요. 왜냐면은 백스윙에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채가 손만 봐도 지금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른발을 들었어도 이거를 발 아치라고 하죠. 아치 안쪽을 이렇게 밟으면서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면은 다리 모션도 많이 좋아지고 거리도 좀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른발을 잘 밟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왼발을 밟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왼발을 밟기 전에 오른발을 밟아서 밀어주는 것이 진짜 체중 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지면 발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위로 튀어오르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수평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도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골프 퍼포먼스 센터의 함상규 대표는 골프 스윙에서는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두 가지가 있고 그 힘은 수평, 수직의 순서로 사용되어야 골프 스윙에서 제대로 된 힘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즉 다운스윙의 첫 순간에는 오른발로 지면을 옆으로 밀며 수평 힘을 만들고 이후 왼발을 디디며 수직 힘을 만들어야 비로소 체중 이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오른발을 밀어주는 부분을 생략하고 왼발만 밟아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핀아웃 동작이 나오거나 중심이 무너지며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오른발을 밟아줄 때는 유해란 선수의 말처럼 발 안쪽 면을 사용해 밟아주며 왼쪽으로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고관절이 일찍 펴지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으로 연결되죠. 이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아마추어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동작인데요. 오른발 안쪽 면을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른발을 잘 밟아줬다면 이제 왼발을 잘 밟아줘야 하는데요. 왼발은 어떻게 밟아줘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왼발은 방금 오른발은 안쪽을 밟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왼발도 같이 안쪽을 밟는다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왼발은 여기 이쪽을 이렇게 대흉근 쪽 누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왼발 뒤꿈치에 체중이 저절로 실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까 일어선다는 느낌으로 했다는 게 벽을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왼쪽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서 스윙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중심은 잘 잡힐 수 있을 거예요. 네, 왼발은 뒤꿈치 쪽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꿈치 쪽으로 밟아줘야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이 대각선 위쪽으로 작용하고 이 힘이 왼쪽 골반을 뒤로 밀어내며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죠. 동시에 엉덩이 쪽에 힘이 실리며 회전축이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것을 바로 왼쪽에 벽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왼발을 밟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밟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힘과 수직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란 프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연습을 추천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제 생각에는 모든 골프 스윙은 다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의 전달이. 그래서 수평으로 간다고 해도 약간 대각선 수평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스핀아웃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되면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너무 먼데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스핀아웃이 되면서 하는 미스가 되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X자. 오른쪽 뒤로 빠졌으면 왼쪽 앞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스윙을 하다가 이제 왼쪽 뒤로 가면 이제 오른쪽 안쪽으로 밟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대각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갔다가 또 다시 수직으로 내려서 수평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거는 드라이버를 했을 때도 좋지만 아이언 같은 숏아이언 같은 클럽에도 되게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드릴보다는 그냥 저희 아침에 웜업할 때도 하는 동작인데 여기에 이렇게 X자로 쓴 다음에 다들 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이 돼야지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잘 되거든요. 상하체 분리도 잘 되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해보시거나 뭐 시도해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혜란 프로가 양발로 지면을 밟을 때 대각선으로 밟아준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감각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때는 왼발 앞꿈치, 오른발 뒤꿈치로 지면을 눌러주고 다운스윙 때는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안쪽 앞꿈치로 지면을 눌러주는 이미지를 가지면 체중 이동을 위한 발의 움직임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면을 누르는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상체를 고정하고 하체의 회전만 하는 유명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요. 평소에 이걸 자주 반복해보시면 발바닥이 어떻게 지면을 누르고 있는지, 특히 어떤 방향으로 밀려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실제로 이 감각을 갖게 되면 백스윙 때 하체의 꼬임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다운스윙에서는 올바른 힘 전달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유혜란 프로가 모든 골프 스윙은 다리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체, 그 중에서도 발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올바른 힘 전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발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힘 전달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럼 내가 발을 잘 사용하고 있는 골퍼인지 그렇지 못한 골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KLPGA 통산 9승에 빛나는 이혜원 프로의 트레이닝 영상을 통해 그 테스트 방법과 함께 발의 감각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일반인 골퍼분들이나 프로 선수들이 지면 발력을 잘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럼 지면 발력이 뭐냐?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중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을 지면에 대고 있는데 내가 땅을 미는 힘만큼 우리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강하게 미는 만큼 땅도 우리를 이제 강하게 미는 거를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데 이 지면 발력을 잘 쓸 수 있는 일단은 발 상태인지 아닌지가 1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이 얼마나 지면 발력을 쓰기 위해서 활성화가 돼 있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테스트가 있는데 레벨 1, 2까지는 여기 있는 프로 선수들 웬만한 선수 다 돼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다 되고 레벨 3는 좀 탑 선수들은 거의 다 되고 일반인 분들은 레벨 1까지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레벨 2부터는 안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번 테스트부터 할 건데 자 1번 테스트는 우리가 발을 지면에 붙인 채로 네 발가락은 누르고 엄지발가락만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발가락 누르고 엄지발가락. 되게 쉽게 되죠. 네 발가락을 붙인 채로 엄지발가락만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게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들 수 있냐 없냐. 잘 되죠. 그래서 여기 투어 선수들이나 발을 많이 쓰는 종목 선수들은 레벨 1, 2까지는 되게 쉽게 돼요. 근데 이제 레벨 3가 안 되는 애들이 좀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레벨 3는 엄지 새끼발가락을 붙이고 나머지 가운데 세 발가락을 딱 드는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혜원 프로가 왜 이 책으로 공을 잘 치는지도 발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레벨 1, 2, 3 테스트를 해보고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운동의 가이드라인. 누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이걸 이제 안 됐을 때 하는 운동들 내가 발을 잘 쓰기 위한 하는 운동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1번은 뭐냐면 발을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나와. 오른발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이 경골이 여기 뼈가 경골이야. 얘를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이 패드를 강하게 바닥으로 누른다 생각하고 넣어주고 하나 바깥으로 빼주고 10개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얘가 돌아가야 돼. 그렇지. 셋 아치 눌러주고 떼고 넷 다섯 자 여기 좀 시작. 하나 그렇지 둘 내가 돌아가야 돼. 오케이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우리 스탠스를 요렇게 스플릿 스탠스로 하고 이 스플릿 스탠스로 한 상태에서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자 뒤꿈치 뗐지. 여기는 앞꿈치 떼봐. 뒤꿈치 딱 잡아. 그렇지. 잡고 나가면 누르면서 뒤꿈치 떼고 다시 들었다가 자 누르면서 뒤꿈치 떼고 다시 들었다. 10개 꼭. 자 셋, 넷, 다섯. 오케이 반대쪽. 힘들어 잡고 마찬가지 똑같이 떼고 앞에 자 누르고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상체가 최대한 안 흔들리고 발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발목의 ROM, 가동 범위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상체를 고정한 채로 발만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운동은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렇게 될 거야. 저쪽은 앞꿈치, 여기 뒤꿈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늘릴 거예요. 하나, 그렇지. 둘, 강하게 누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몸이 자연스럽게 돌 거예요.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요. 프로 선수들은 직업병이지 어떻게 보면. 팔 놓고 우리 같이 갈게요. 이렇게. 둘, 그렇지. 왼발 누르면서 강하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다음 뒤꿈치 들기. 자,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좀만 더 앞으로 가세요. 자, 뒤꿈치만 살짝 들어볼게요. 오케이, 유지. 살짝만 들어야 돼. 자, 거기서 완전 업. 완전 올라가. 버텨. 5, 4, 3, 2, 1 내려가고. 살짝 내려가고. 다시 업. 5, 4, 3, 2, 1. 오케이, 한 번 쉬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이제 다음 단계가 더 어려운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뒤꿈치 든 채로 이 앞에 저 블럭을 천천히 닿을 거야. 무릎으로. 자 하는데 이렇게 쿵 떨어지면 안 돼. 쿵 떨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내가 발목을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터치만 하고 천천히 여기까지 준비 가볼게요. 자 그렇지 천천히 밀어 천천히 올라가 버텨 오케이. 네, 이 정도를 하면 이 정도까지 다 성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여기 그 탑티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 없이 시켰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발을 놓을 거야. 아치가 딱 뜨게 뜨고 발 뒤에. 그렇지. 그래서 이 아치를 자 지금 띄워놨는데 그 예원 선수는 지금 아치가 무너진 편은 아니에요. 많이. 그래도 아치가 살아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 힙인지 걸어놓고 제일 중요하죠. 힙인지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고 자 아치만 살짝 힘 줘볼게요. 힘 더 아니 여기 올라가게 힘 줘봐. 위로. 그렇지. 힘 주고 이렇게 딱 잡는다는 느낌 꼬집는다는 느낌. 그렇지. 힘 빼고 다시 힘 꼬집어 빼고 자 힙인지 걸고 우리 그대로 우리 불가리안 스쿼트 할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뒤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나 그렇지 10개 둘 천천히 하면 할수록 발을 많이 쓰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빨리 하면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발을 못 쓰는데 천천히 하게 되면 발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 그때 힙이 액티베이션이 잘 돼요. 힙이 활성화가 잘 돼서 아마 지금 힙도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약간 몸통 회전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몸통을 일어나면서 그래야지 이 우리 지면 발력을 몸통 회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하나 그렇지 둘 하나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오케이 반대쪽. 자 왼발이 더 중요하겠죠.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아치 항상 떼주고
자, 몸통 회전하면서 내려갔다가 하이. 하나, 그렇지. 잡아주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똑같은 포지션에서 우리 스윙을 할 거예요. 왼발 올리고 오른발 뒤에. 자, 앉았다 일어나면서 스윙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해야 돼요. 강하게. 왔다가 하나, 강하게 때려봐. 둘, 그렇지. 발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런 거를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내가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더 지면을 잘 쓸 수 있고 발이 활성화돼야지 발목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발가락을 들어보는 3단계 테스트를 따라해 보시면 내가 평소에 발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쉽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발 감각을 깨우는 다양한 운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평소 하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스윙 전체의 리듬과 파워를 바꿔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체중 이동인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스윙에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